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체 웃을 일 없는 정치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웃음 포인트 쏙쏙 찾아낼 수 있는데요. 두 분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과 사를 연구하고 계시는 박성태 실장님이시고요.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님이십니다. 네, 성을 바꾸려고 그래요. 아, 예. 두 뭘 분을 제가 잘못했어요, 종종 섞을 때가 있는데 방금 살짝 실수할 뻔했어요. 네. 닮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박장대소 코너이다 보니까 네. 살짝 실수할 뻔했습니다. 괜찮아요. 예, 너그러운 마음으로 넘어가 있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저희 오늘 말말말은 댓글창에서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 이야기로 아, 그래요? 박 실장님이 준비해 오신 것 같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키메라 아니고 카메라. 아. 키메라는 누구죠? 오, 그게 되네요. 힘들어요. 그걸 소형교 톤으로 해주세요. 힘들어요. 이춘석 왜 그랬어요? 자,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하면 안 돼요. 사퇴하세요. 네, 카메라라고 하는 단어를 뽑아 오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마 같은 맥락이시겠죠? 그렇죠. 예. 본회의장에서 수많은 카메라, 그것도 망원렌즈 네. 달아서 있는 카메라들이 많은데 왜 거기서 주식 투자를 하고? 뭐 저는 사실 뭐 부적절하지만 네. 투자 자체는 할 수도 있다. 예. 라고 생각하는데 예. 왜 차명으로 해요? 차명으로. 근데 본인은 차명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차명 거래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리를 빚어서 죄송하지만 거래했잖아. 자기가 눌렀잖아. 차명 거래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해왔거든요. 일단 카메라 팩트의 예, 특정 보도입니다. 예. 네, 더 팩트가 잡은 거죠. 예. 종합 주식 거래. 이게 이제 이춘석 의원이 예. 어제 필리버스터 중간에 본회의장에서 했던 겁니다. 주식 투자를 막 하고 있어요. 네, 네.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 가까이 대고 하셔도 돼요. 가까이 대고. 예, 예. 예. 이거 근데 장 소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예. 보유 수량 네이버가 20만 원 넘는데 150조 한 3천만 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LG CNS 한 3천만 원씩 주식을 갖고 있어 한 1억 정도 오. 이거를 거래를 쭉 한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도 주수랑 500조 한 6만 원 좀 넘는데 예. 보니까 한 3천만 원 좀 넘는 거 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유 주식수 이거를 이제 계좌를 딱 보고 매매 비용 아마 내가 지금 평가 손익이 어떻게 됐지? 요 하면은 그걸 한번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네. 사진을 띄워 넘어가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거래를 이어서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이게 차명거래 했잖아요. 정정 취소. 어. 정정 취소는 뭐냐면 예. 주문을 넣었다가 예. 가격을 예를 들어서 보면 네이버 23만 7천 원 주문 가격인데 이것보다 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더 낮은 가격에 주문을 바꿀 때 원 주문을 취소하고 새로운 주문을. 그럼 때 거래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래를 상황인 하는 거죠? 상황인 거죠. 네. 오. 물론 이게 당연히- 거래가 예. 됐는지는 몰라요. 대신 예. 거래 시도를 한 거는 명확한 거죠. 아, 예. 그런 예. 가격이 안 왔으면은 매수 가격이 그 가격이 안 왔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만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예, 예, 그거 예. 줘봐요. 여기 있습니다. 예. 이게 그냥 보자진 폰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거꾸로입니다. 예. 여기서, 여기 펜이 있거든요. 그래서 쓰셔도 돼요. 여기서 매입 금액 평가 금액 있잖아요. 예. 이거 들어갈 때는 비번 입력해야 돼요. 아, 이거 자체도 처음에 로그인 할 때도 비번이 필요하지만 개별 그 매수나 매도를 할 때도 추가적인 비밀번호 로그인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거 로그인 처음에 필요하고. 로그인을 하면 계좌 로그인하면 이건 보이긴 하죠. 아니지. 이게 왜냐면은 매매 비용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네, 평가손이. 평가손이. 예. 이거는 저기 장고 이거 할 때는 한 번 더. 비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해야 된다. 들어가야 되고 여기 봐봐요. 여기 주문하잖아요. 주문. 네네. 주문할 때 비번 한 번 더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이 비번은 4자리, 예. 요 비번은 6자리 이렇게 달라요. 근데 그건 앱마다 좀 달라요. 다르지. 앱마다 하여튼 좀 달라요. 이게 무슨 앱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 예, 예. 제가 쓰는 앱은 아닌데 네. 아, 보시면 아세요? 모르죠. 제가 쓰는 거랑 증권사가 같은 뭐 일이 30개가 아니니까. 넘게 예, 예, 있으니까 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음. 이건 융자. 융자라는 거는 빌려서 이제 주식 사는 거. 증권사에서 신용으로 사는 거예요. 신용. 금액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빌려서 샀을까요? 이거는 레버리지 효과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주식 오를 것 같다. 예. 그러면 증거금 비중이 뭐 50% 또는 40% 이렇게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더 낮게도 돼 있고 좀 주식이 이건 좀 안정성이 변동성이 큰 주식이다. 예. 그러면 신용거래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예. 네이버는 대기업에다가 안정돼 있으니까 신용거래가 되죠. 그러면 내가 뭐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이걸 증거금으로 써서 2,000만 원어치까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굉장히 적극적인 개미 투자자라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뭐 한탕을 노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꼭 근데 신용을 하시는 분도 많아서 아, 그래요? 한탕을 꼭 근데 노렸다고 네. 볼 수는 없고 이거 레버리지 효과예요. 그러니까 오. 내가 가진 금액보다 좀 더 많은 주식을 예. 살 수 있게. 그럼 은행은 보통 이때 증권사는 8% 정도로 빌려줘요. 8%면 비싼 것 같은데.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예. 증권사는 딱 놓고 뭐죠? 헤엄친다. 손짓고 헤엄친다. 헤엄친다. 죄송합니다. 딱 놓고요. 네, 손 짚고 헤엄치는 거죠. 예. 네. 아니 근데 이 융자 신용할 때는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만 원어치의 신용을 하려면 45만 원 예.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 100만 원치를 살 수가 있어요. 입살 때처럼 이렇게 일정 부분 뭔가 있어야지. 네, 그래서 BTV처럼. 예, 예. 그래서 만약 이게 주가 막 떨어지잖아. 예. 그러면은 빌려준 돈을 못 받게 생겼으면 얘가 자동 매매 들어가요. 아. 반대 매매.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회수해요. 알아서. 신용이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위험도가 크죠. 그러면 지금 이제 나온 이춘석 의원의 해명에 따르면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열어본 건 변명의 여지가 없고 무리를 일으켜서 사과드린다. 다만 타임영의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의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물론 하고 있는데요. 진실은 모르죠. 뭘 몰라. 참여고를 했으니까. 아니 본인이 이게 안 했다고 하니까. 예. 내 이름 장성철 아니에요. 아니 그 네? 보좌관 이름이 네. 보좌관이 이게 차 씨가 보좌관이냐면 네, 위에 그렇게 쓰여 있죠. 이게 차명이 예. 차 씨 이름이라서가 아니라 이름 빌려서 아, 예, 맞습니다. 예. 혹시- 차보좌관께서는 네. 잠깐 의원이 자기 핸드폰을 헷갈려서 그쵸. 가져갔고 그걸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여기 계시거든요. 차 씨인데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네. 그게 그 차명이 아니냐.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이 같습니다. 차 씨가 이제 내 핸드폰을 의원이 헷갈려서 가지고 가서 예. 보통 자기 주식하는데 이춘석 의원이 조언을 해주는데 이놈 대체 뭘 갖고 있지? 라고 아마 본 것 같다.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예, 예. 근데 매매창도 띄운 걸 보면 이놈 내가 좀 사줄까? 이 가격에? 오. 그건 해명이 없었지만 예. 유추한다면 이제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명을 했지만 그게 맞을 가능성은 0.2% 정도 된다. 아, 0.2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저는 매사에 0.2 정도는 항상 여지가 아, 항상 남겨둬요. 여지를 남겨놔야 네. 된다. 네. 예, 예.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이 보좌관은 1억이 지금 생긴 거죠. 내 거라고 주장하면 되니까. 아, 차명. 그치. 어, 내 거야 그러네. 그럼. 내 거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보좌관의 깊은 뜻인가? 그렇지. 그냥 1억이면은 예. 1년 연봉을 그냥 꿀꺽 한 거예요 지금. 보좌관 연봉이 한 1억 되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긴 했거든요. 그죠? 감찰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이거는 기록이 좀 날 거라고 법으로 걸려요. 보십니까? 법으로.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예요. 이거는 실명법 위반. 예. 자기 이름으로 안 했잖아. 예. 게다가 공직자 윤리 관련 재산 신고 관련된 게 있을 아니 거다. 이거는 그냥 차보좌관이 자기 거라고 그러면 그거는 안 걸리죠. 아. 차보좌관 거다. 그냥 예. 내가 그냥 우리는 경제 공동체라서 내가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고 주식 계좌 들어갈 때 비밀번호도 알고 매매할 때 비밀번호 다 아는 사이야. 예. 왜? 아니 그냥 내가 얘가 좀 경제관념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주식 거래도 좀 해줘서 돈 좀 벌어주려고. 아니 내가 뭐 의원으로서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렇게 우기면은 그냥 금융실명제나 공직자윤리법에 안 걸려요. 아. 그냥 1억 뺏기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그러면 보장은. 윤리감찰단의 조사도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믿겨요? 이게 수사가 들어가면 알 수 있죠. 아, 결국 왜냐하면 수사가 보좌관 되겠죠. 계좌로 예. 돈을 내야 되잖아요. 아, 누가 이 돈을 마련했느냐? 그렇죠. 증권 계좌에 입금이 돼야 되니까 1억 원이 보니까 최소 1억 원 정도를 매매를 하는데 물론 주식 1억 원인데 아까 보니까 융자 예. 신용 투자도 하는 거 보면 1억 원이 안 될 수도 음. 있고 근데 그거를 입금 내역을 이제 증명을 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보좌관이 아, 이 시드머니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렇죠. 내가 다 넣은 것이다. 보통 보좌관의 다른 은행 계좌에서 증권 예. 계좌로 이게 돈이 입금됐다. 예. 그러면 이게 되는데 또는 뭐 주로 쓰는 이춘석 의원이 주로 쓰는 계좌에서 예. 그럴 수도 있죠.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의 다른 은행 계좌로 입금을 하고 아. 이 건너. 그래서 이 예. 보좌관이 은행 계좌에서 증권 계좌로 또 음. 입금을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이춘석 의원이 본인의 여러 주거래은행 계좌도 까서 내가 이 보좌관에 입금한 기록이 없다. 아. 그러면 맞을 수도 있죠. 그럼 아까 예. 0.2%가 맞을 수도 있어요. 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이 되면 되는데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쉽지 또 않아요. 하나가 있죠. 아, 근데 진짜 보좌관 너무 고생해가지고 내가 그냥 주식 계좌에 돈 넣어줬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내가 주식 거래 그냥 얘가 좀 이게 오를 것 같아서 내가 사줬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처음 해명과는 안 맞잖아요. 차명 거래 한 적이 없다. 아, 차명으로 해준 건 맞잖아요. 거래를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내게 돈이 아니라 네, 차명이 아니다는 건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다 그렇지. 그러면 차명이 아닌 게 그렇지. 되는 거죠. 네, 내가 거래의 포인트를 맞춰봤습니다. 줬든 네. 어쨌든 내 돈이 아니다. 예, 예. 얘 그러면 돈이야. 차명이 음. 아닌 게 되는데 네.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죠. 그러니까 차명 이거- 계좌가 위험한 게 뭐냐면 특히 이춘석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 거기서 예. AI도 담당을 하는데 이번에 네이버나 이런 게 다 관련 주식이라고 볼 수도 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좋은 재료를 알고 미리 사잖아요. 근데 사실은 본인 명의로 계좌로 만약 주식을 한다. 예. 그러면 혹시 들킬까? 내가 이런 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런 거래를 못 하죠. 차명 계좌면 난 안 들킬 거야. 그러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공직자나 이런 분들은 차명 거래를 하면 안 되죠. 일반인도 하면 안 돼요. 네. 일반인도 하면 안 되죠. 예, 그 결국 이제 윤리감찰단 조사만이 아니라 수사로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안의 정치적 여파라고 하는 것이 뭐 이게 또 꼭 관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도 공교롭게 지금 주식 양도세 관련된 논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50억에서 10억으로 이제 관련된 내리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방금 나온 보도를 보니까 50억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예예요, 있더라고요. 유예. 예. 그냥 유예지 그냥 안 바꾸고 유예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막 얼마 전에 대한민국 주식 5,000포인트 이 얘기도 하시고 주식으로 생활비도 버는 그런 나라 만들겠어요. 라고 하면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국 주식시장서 장난치면 패가망신 보여줘야 이 말씀하셨거든요. 차명결에 장난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AI 분과위원장, 이분과위원장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충돌 이슈가 있었을 네이버랑 LG CNS 지금 LG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3% 올랐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1.5% 정도 올랐어요. 요 기사 나가지고 올랐을 수도 있겠다. 뭔가 아니, 좋은 정보가 있구나 사실 해서 막. 아침부터 올랐어. 왜냐면은 예, 죄송합니다. 발표됐잖아요. 뭐 AI 대표 선수 해가지고 2,000억 예. 투자 해가지고 올랐는데 그걸 내부 정보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잖아요. 알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주식을 샀냐고. 딴 주식 많은데. 그럼 내부 정보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이거는 주가 조작, 내부 정보 이용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패가망신 시켜야 됩니다. 정부가 일벌백계 하겠다고 한 케이스에 딱 맞다. 이거는 법사위원장 사태로 끝날 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가 좀 빠르게 입장을 냈어요. 네,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의뢰하다. 네. 그러면 여러 설들이나 이런 걸 일단 막을 수 있어요. 음. 우리가 진상조사해서 낼게요. 시간을 일단 번 거죠. 그래서 이춘석 의원이 개인적으로 해명하고 뭐 하다 보면 꼬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춘석 의원도 할 얘기가 있죠. 음. 윤리감찰단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거에 제가 뭐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 결과를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예. 일단 시간을 번 거예요. 근데 제가 예측하자면 일단 탈당은 해야 될 거. 법사위원장은 물론이고 탈당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탈당요. 근데 이럴 수 있죠. 그냥 김건희처럼 내가 그냥 순간적으로 쪽팔리고 말자. 그냥 다 그냥 1억 원은 그냥 부장한테 주자.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자금 출처 부장 고생하는데 월급도 박봉이고 해가지고 내가 돈을 줬다. 그래가지고 내 이름으로 줬고 그 주식 계좌에 넣고 주식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냥 주식을 좀 매매해줬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뭐 부적절한 거는 같지만 그렇게 법을 위반한 건 없습니다. 이 돈은 보좌관 겁니다. 보좌관도 제 돈입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이제 뭐 창피하고 마는 거지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어차피 이게 법적으로는 수사가 들어가고 만약 그러면 일단 주진우 의원이 고발을 했잖아요. 예. 그럼 법적으로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민주당한테 부담이 돼요. 예, 예. 더군다나 세제 개편안 때문에 그러니까요. 특히 예. 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찍혔는데 여기에서 중진 의원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본회의장에 예. 하고 있었어.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 정청래 대표가 감찰단에 진상조사 지시한 건 괜찮았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거를 가장 빠르게 일단 하는 거는 이춘석 의원이 탈당을 하는 게 자진해서 탈당하는 그게 것이 제일 필요하다. 나아요. 네. 저게 이제 만약 이춘석 의원이 저 차명 거래 사실 없습니다. 라는 것을 믿게 만들려면 차명 거래한 사실이 밝혀지면 제가 스스로 배지를 반납하겠습니다. 그 정도 걸어야 돼요. 의원직을 내려놓겠다. 걸어야 돼.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걸진 않았잖아요. 보통은 막 목숨 내놓겠습니다. 막 배지 걸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거든. 억울하면, 진짜 억울하면. 예. 근데 그러지 않은 거 보면 저 사실 없고요. 윤리감찰단 조사 잘 받을게요. 이거는요.
사실은 차명을 했어요. 자기 고백이에요. 전화를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기자들 전화를. 할 말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죠. 대책회의. 네. 일단 이건 차명거래 의혹을 피할 수가 없어요. 계좌이님이 차시예요. 예. 차명거래. 공교롭게도 성이 같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카메라 이야기도 있긴 하거든요. 카메라 2. 예, 두 번째 카메라도 박성태 실장님이 준비해 오신 건데 이런 것들을 단지 진짜. 본인장에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각자 무엇을 하는지. 요거는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8월 4일이죠. 8월 4일 날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텔레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예. 여기서 김땡땡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 부인이에요. 이분은 홍보대행업체에 지난 대선인가요? 선거 때 1억 원을 건넸다. 그래서 이제 징역 1년짜리. 그리고 정창민 전 의원, 용인시장 출신이죠. 용인시장 했고 용인시 의원을 했는데 예. 용인시장 시절에 부동산 개발 공안에서 돈을 받았다. 그래서 형량이 꽤 높아요, 이분이. 7년인가요? 꽤 받았었고 7년 넘게 받아. 홍문종 전 의원도 4년 5개월인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분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7년이 확정이 됐네요. 네, 7년 확정이 됐고 예. 이분들은 지금 수감 중이에요. 근데 사면해달라, 풀어달라. 음. 그리고 심학봉 전 의원, 이분은 아주 현란해요. 네, 범죄가 현란한 게 뇌물도 있고 무슨 뭐 성폭행 관련도 있고. 근데 일단 뇌물로 일단 4년 넘게 예. 형을 받았었고 이분 이제 복권해달라. 10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인데 네. 복권해달라고. 복권해달라면 이분 이제 뭐 선거 나가야 돼요. 근데 다만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고요. 뇌물수수로 징역 6년 4개월을 받았다고 합니다. 뇌물수수로 징역 예, 6년 예. 4개월. 예.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였나요? 예, 실형 최종적으로는 4년 3개월 4년 3개월 나왔다고 하고요. 4년 3개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분들을 이분을 복권시켜달라.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여기 뭔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정도가 있겠죠. 그럼 감사합니다. 이 눈웃음표 2개. 네. 좀 비굴해 보여요. 눈웃음표 2개.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표시인지. 눈웃음표가 의미를 찾아보셨다고요? 근데 네. 아니 여기를 보통 저도 잘 안 쓰거든요. 이거 귀찮으니까 예. 기호 바꿔서 해야 되잖아요. 잘 안 쓰는데 이걸 어떨 때 쓸까 찾아봤는데 어르신들이 주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성재 실장님은 흐를 많이 쓰시죠. 저는 흐를 많이 네, 쓰시죠. 그렇게 말하죠. 네. 사실 이거 다시 기호 바꿔서 이거 귀찮아요. 예. 그래서 많이 쓰는데 친근감을 표시하려는 걸로 왜냐면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쓴다. 한 번 더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입니다. 눈웃음 2개. 이렇게 귀여워 보이려고 한 건지. 네. 예. 이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금 뒤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거는 이해가 돼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공개적인 자체 내에서 공개적인 논의해서 이러한 부분은 원래 이제 사면 있으면 여야의 정치인 사면 이런 것도 의견을 접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괜찮겠다. 그렇게 됐다면은 그나마 이해할 수는 있어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뭐 할 일 한다.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소수의 의견으로 그냥 한 게 아닐까. 그래서 나중에 사면되고 복권된 분들에게 그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이거 우연히 찍힌 사진일까요? 우연히 찍힌 사진이죠. 왜냐면 저기 면면들이 예. 꼭 사면 안 해줘도 되는 면면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네. 심학봉 그 보험 설계사 분과 그 성폭행 그 문제는요. 처음에는 보험 설계사가 성폭행 당했다고 했는데 그 심학봉 의원은 합의에 의해서 했다. 그랬다가 보험 그 분이 사실은 합의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무혐의 잡은 거죠. 합의를 봐서 그런 바꾸면서 거지. 합의를 본 거지. 그렇게 됐다. 근데 이제 그 건 가지고 국회 윤리위에서는 제명 결정을 했고 제명 결정을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전에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혐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좀 저 사람은 잘못이 없다라고 인식을 줄 수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사면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가 8.15이기 때문에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러면 지금 뭐 여야를 통상을 맞춰서 사면을 하기도 하는 모양새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실무적으로 사면을 준비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최종 민생 관련된 부분 한다고 그거는 기본이고요. 예. 정치인 명단도 지금 정리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네. 어느 쪽으로 좀 이름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뭔 말이에요? 여야가 누구 이름이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 뭐 준비하고 그런 있다고 사람들이죠. 한다면. 뭐 이렇게 해서 조국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엔 그게 예. 가장 큰 쟁점인데 예. 일단은 실무 차원에서는 좀 다 정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결심할 사항인 것 같아요. 가장 관심을 사는 게 말씀처럼 조국 전 대표일 네, 텐데 조국 전 대통령 결심만 남았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올라갔다는 뜻인가 아니면 아직 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그러니까 사면이 발표하기 전에도 한 1분 전에 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예. 안 해야 될 것 같아라고만 못하는 거니까 예.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하는 행태들을 보면 정치인 사면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예. 자 그럼 야당의 예.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이거잖아요. 강훈식 비서실장의 의견을 들은 음. 거잖아요. 그러면 여권 내 사면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예. 근데 오히려 이런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그냥 다 무야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저도 그럴 계시더라고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세요? 대통령이 예. 저도에 지금 휴가 갔잖아요. 예. 여권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휴가 가서 쉴까? 그랬더니 못 못 쉬어. 쉰다. 어떻게 쉬어? 지금 큰 게 고민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미국 정상회담 예. 관세 협상 마무리 짓고 뭐 안보 문제 예. 이런 것도 얘기를 좀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조국 사면. 그게 3대 이슈에 들어가면 큰 사안이군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갈 때 호남 지역 폭우가 내렸잖아요. 예. 보안이랑 그 부분 재난이 없도록 하는 그 부분. 그래서 가서 밑에 수석 비서관 쉬라고 일단 가긴 가지만 못 쉴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쉬지. 근데 대통령실 내에서도 그만큼 조국 사면은 쟁점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계, 시민단체 그리고 같은 진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의원들도 다 사면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죠 대통령께서는. 근데 저보고 전망을 하라면 8.15 때는 아닐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은 그럼 들어요. 언제로 보세요? 뭐 연말이나 내년 3.1절이나. 성탄절 아니면 3.1절. 왜냐하면 이게 항상 그런 때죠. 처음에 한번 툭 던지면은 막 논쟁이 붙어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안 해. 그 다음번에 툭 던지잖아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강도가 확 낮아져요. 그러면 이제 여론을 또 살펴본다고. 그럼 비슷하면은 그때 부담 없이 그냥 해버려요. 예전에 이제 박근혜, 이명박 사면도 막 처음에는 막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그냥 한번 던져봐가지고 좀 면역이 생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다음번을 위한 빌드업으로 예.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8.15가 곧 다가오니까 어떻게 될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건 때문에 어려워질 것도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에이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번에 눈 딱 감고 해버리자. 그냥 정광석화 같이 욕먹은 김에 그냥 며칠만 더 욕먹자. 근데 저는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은 사면해 주면 안 되지. 그렇죠. 저 파렴치범들인데. 요분들 빼고 다른 분들 좀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다른 분들. 저 이제 대법원 장성철. 되면 저도 사면 좀 해주시고. 장 소장님 사면 아니 아직 지금 대법원에서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났는데. 예. 저도 이제 좀 뭐 그러면 사면 좀 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아직 어려운 판결을 건가요? 최종 판결을 안 내려줬어요. 폭력조직 결성 혐의인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네. 뇌물입니다. 저도. 네. 물 먹었어요? 명예훼손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장성철 소장도 사면 요청하신다라고 하는 아니 저는 아직 단독 확정 판결이 소식을 안 났다니까요. 예, 기대. 그 부산에서 뭐 이렇게 누가 무슨 흰옷 입고 다닌다고 했다가 지금 명예훼손 걸려가지고. 그렇죠. 네. CBS 방송에서 그 이야기 네. 하셨다. 근데 아까 이야기를. 웃긴 게 김현정 앵커가 왜 대법원까지 가서 지금 재판 받아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방송에서 그랬잖아라고 얘기하려다가 안 했어. 네.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임기 댓글 또 2달밖에 뻔하다. 안 지났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근데 초기에 일단 쟁점이 큰 사면을 하게 되면 이제 국민 통합, 실용 이런 걸 많이 얘기했고 사실은 어쨌든 41%가 그 이상한 김문수 후보를 찍었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도 실제 대선 과정에서 반 이재명 정서가 일부 있었던 것도 맞지요. 그러면 국민 통합의 초기에 계속 그런 걸 대통령이 잘 보여줬는데 그 동력을 어느 정도 이어가려면 이른 사면은 부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정청래 대표가 조국의 신당을 찾아서 김선민 대행에게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냐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되고 또 조국 대표는 전 대표는 지금 어쨌든 민주당 조국의 신당 진영의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사면 복권이 되게 되면 그렇죠. 예. 복권까지 되게 되면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도 약간 더 있다 나오는 게 좋아요. 그렇지.
본인이 흠결에도 성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더 가져주는 게 말도 나중에 대선 만약 나오게 되면 복권까지 되어서 나오게 되면 그런 말도 더 힘이 실립니다. 네. 방금 나온 소식 하나 짚고 김건희 씨 이야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JTBC 단독 보도가 요새 예고가 미리 되더라고요. 관련해서 윤석열 씨가 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가지고 난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특검과 윤석열 씨 쪽 주장이 다른데 이제 영상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보도인 것 같습니다. 특검이 오자 가지고 있던 옷을 입고 있던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보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려니까 민망해가지고 얘기하다가 대충 마무리하는 거죠. 그렇죠. 얼버무리는 거죠. 예. 그럼 덜 민망한 제가 끝까지 얘기해. 아, 예. 예. 원래부터 특검이 도착하니까 옷을 벗었대요. 네. 뭐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처음에 1차 왔을 때 옷 입고 있다가 갔구나 하고 이제 더우니까 옷을 벗었는데 그때 특검이 들어왔다 이러고 그랬죠. 주장했잖아요. 예, 그래서 안 가려고 옷 벗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오는 거 보고 그때 옷을 벗었다. 이게 일단 바디캠에 다 찍혀 있겠죠. 그렇겠죠. 영상이 근데 영상을 CCTV에 보고 다 싶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영상 보고 싶진 않아. 아, 그렇죠. 보고 싶은 분들 안 본 눈 산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이긴 한데 그 해당 기사가 좀 더 자세히 읽어드리면요. 특검팀이 구치소 독방을 찾았을 때 멀쩡하게 반팔 반바지에 수의를 입고 있었다. 조사 거부가 계속되자 특검팀이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에 옷을 벗고 아예 바닥에 드러누웠다. 특검팀이 옷을 입으시라고 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이 모든 상황이 교도소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 씨 쪽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입만 봐야 될 것 열면 같은데요. 불어요. 입만 열면. 그러니까. 왜 저런 그분들은 그럼 행동을 회의를 어떻게 하죠? 네. 아니 내부적으로 변호인들끼리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단 접견실에서 뭔가 대책 회의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끼리도 입만 열면 거짓말이면 대화가 안 되잖아. 근데 원래 그렇게 계속 회의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호흡이 맞는 거지. 아 이렇게. 그렇구나. 네. 이러한 사실을 공표하는 특검이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하여튼 좀 명망 있는 기자가 그런 글을 쓴 거를 봤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 알 권리도 있는 거고 윤석열 측에서 거짓을 해명을 하면서 특검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관계를 좀 알려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조국 전 장관 비유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저런 짓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유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이 저랬으면은 그거를 막 하면 인권 침해고 얘기하는 게 맞냐 막 그러는데 그거는 비유 대상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런 해괴망측한 행위를 하는 것을 0.2%라도 옹호하고 뭐가 잘못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정신도 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이제 너무 조롱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뭐 저도 너무 조롱하는 건 좀 경계하려고 하는데 조롱해도 지금 돼, 피해자예요, 저 국민들이 다. 그러게요. 이미,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민사 소송에서 이미 저희는 다 10만 원씩 최소 받을 만한 윤석열 소비 쿠폰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예. 네, 그런데 피해자가 저런 품격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 일부 뭐 전 조롱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좀 유튜브니까 좀 더 편하게 얘기하고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 조롱이라도 약간 참담하죠. 그러게요. 아니, 웬만해야죠. 부인은 짝퉁이나 차고 목걸이 차고 그것도 해외 사실 순방 가고. 빼돌린 게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정색을 하고 합리적으로 그냥 점잖게 비판해요. 아유 그러시면 안 되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 영부인이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래요? 보석을 그냥 베껴서 만들어도 지적재산권 침해가 해당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네요. 지적재산권 침해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러면 정신하냐고 정신 빠진 사람들이라고. 그걸 침해해서 베껴서 만든 사람이 문제입니까? 구매자는 또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구매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영부인을 욕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그 욕하지 마십시오. 저는 욕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 이야기로 옮겨가면 될 것 같은데 내일 드디어 이제 특검에 소환되는 날짜인데 두 분 다 나올 거라고 전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성실히 조사에 임할 거다. 예. 물론 성실히 임하지 않을 거예요. 나올 겁니다. 아, 성실히 안 임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냐면 조사에 진술을 하는데 진술을 성실히 솔직하게 해야 성실하게 하는 거죠. 아, 아니다. 진실을 말하지 아니다. 않기 때문에 아니다. 성실하다고 보기는 네, 어렵다. 그렇죠. 예, 본인은 묵비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기자들한테 해서 그런지 그런 보도들이 단독을 달아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이
설명하면 국민들은 이해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오해가 풀릴 거다. 예전에 막 누구야 그 최재형 목사가 그 명품백을 선물해서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본인이 나가서 기자회견하면서 해명하고 설명하겠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엄청 뜯어말렸다고 하거든요. 아, 총선 앞두고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 내가 김건희인데 내가 나 설명하면 국민들이 말이야, 나에 대한 호감도가 높으니 다 이해해 줄 거야. 근데 왜 너희들은 왜 말려? 막 이렇게 된 건데,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는 센터 본능이 있는 거고,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예. 자부심,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것은 윤석열은 얘기하지 못하도 나는 한마디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해해 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변호인들은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가라고 뭐 목발 짚고 가든가 아니면은 그냥 구급차 불러가지고 누워가지고 그냥 침대에 휠체어 타고 와. 가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본인은 어쨌든 한마디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통상 김건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윤석열 씨에 비해서는 정무 감각이 있다라는 이야기 하신 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분위기가 본인한테 안 우호적이라는 거 정도는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그 주위에서는 다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본인 알고리즘 다 고성국, 서정우 아직도? 유튜브 보잖아요. 아. 그럼 우리 김건희 여사, 우리 영부인 억울하게 막 그런 것만 본단 말이에요. 장성철 절대로 안 봐요. 제 것만 보면은 금방 민심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 되는 거지. 아, 서정욱 교수한테 한번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제 걸요? 예. 걔가 잘릴 것 같은데요. 민심을 알 수 있게.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처단의 대상. 처단의 대상. 처단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튼 본인은 여러 가지 착각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무언가를 할 것이다. 그게 안 바뀌어요. 그게 본능이고 예. 그거를 이제 종교처럼 믿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 불리한 상황인 건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알고 있을 건데 본인은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은 장립무사인 윤석열을 본인이 키워서 대통령도 만들었고 그리고 원래 비즈니스맨이잖아요. 예. 원래 사업가잖아요.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뭔가 이뤄낸 성과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 나는 이걸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아. 지금까지 그래왔어 라고 생각하죠. 예. 이번은 안 되지요. 워낙 크게 저질러가지고 이번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명수 기자랑 뭐 통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도 들어보면 이명수 기자만 통한 게 아니라 뭐 극우 유튜버들도 예, 다양하게. 예, 예. 서울의 소리도 뭐 같이 얘기를 하고 이건 내 편 내가 오랫동안 얘기하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자신감이 있다. 예전에 우리 사진 기억나잖아요. 윤호중 지금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 그쵸. 아, 취임식 날. 막 이래가지고 예. 뭐 저희들 그렇게 많이 비판하시고 욕하신다면서요? 이런 장면. 내가 한마디 하면은 다 나한테 호감도가 높아진다. 윤호중 의원이 그때 입이 좀 많이 올라갔죠. 예. 예, 뭐 여러 그래서 그렇게 좋았냐? 그래서 난리가 욕을 먹었죠. 뭐 같은 뭐 파평윤씨끼리 좀 봐주면 안 되냐라는 취지 네. 이야기를 해서 웃었던 것뿐이다. 네.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도 기억이 나긴 하는데 네. 김건희 씨의 일성은 여튼 무언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두 분의 예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장성철 소장님 준비해 주신 말말로 넘어갈까요? 치워주십시오. 아 예. 우리 정청래 대표님. 잘 안 보이네. 예, 정청래 예, 저희가 집권여당. 마련해 놨는데 살짝 위치가 안 맞나요? 집권여당 당대표. 주말에 정- 당선됐죠? 네. 네. 강성 정청래. 보통 집권여당 당대표라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좀 원론적인 메시지도 내고 야당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운 마음, 대화 타협의 대상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타도의 대상이고 해산의 대상이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악수조차 할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런 집단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3단 논법으로 얘기를 하자면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사람들을 사람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하고만 악수합니다.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하고는 악수를 안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국민의힘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전략적인 포석인 것 같아요. 권리당원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그들만 잡으면 내가 정치적으로 몇 단계 더 점핑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내년 지방선거 이길 가능성 높다.
그러고 나서 전당대회 연다? 권리당원만 잡으면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결정과 메시지를 내면 뭐 내가 또 당대표 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경쟁자들 별로 없다. 그렇게 되면 내가 총선 28년 총선 공천 내가 한다. 그렇게 되잖아요. 경쟁자 별로 없을 거라고 보세요? 당대표 경쟁자 누가 있어요 지금? 누가 있어? 모르죠. 내년이니까 또. 네. 예. 근데 없어요 별로. 음. 이제 당대표 하면서 강한 이제 그립과 주도권을 갖고 갈 것 같은데 총선 공천해요. 총선 승리하면은 바로 뭐 하겠어요. 대선 후보예요. 대통령 꿈이 있어서 지금 이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내란 종식하고 국민의힘을 짓밟음으로써 나는 권리당원의 대표, 네. 권리당원의 마음을 아는, 마음을 받는,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 목적인 것 같아요. 네. 물론 댓글창에는 사과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를 붙이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 사과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은 사과 절대 안 한다. 안 하잖아요. 하겠어요, 저 사람들. 지도부가 바뀌어가지고는 김문수가 어떤 주장을 지금까지 했는데 사과를 해요. 윤석열 지금 억울하다 지금 탄핵은 잘못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비상계엄은 뭐 그래도 하면 안 됐었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다 윤석열과 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사과 안 해요. 네. 그럼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인선은 그러니까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수석 대변인. 네, 오늘 많이 이 정도는 발표했죠. 예.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TF는 강성으로 갔는데 그것과 별개로 당 일을 보는 사람들은 약간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분들로 인선을 했다. 박수현 의원이 원래 이제 정청래 의원 쪽을 사실은 몇 안 되는 의원 중에 하나였지만 박수현 의원이 우리 다 알지만 되게 온건하고 프레스 합리적이고 팬들이 네, 네.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석 대변인 맡게 된 것도 잘했고 예전에 뭐 청와대 그냥 대변인 맡아놓은 대변인이었죠. 잘했고 조승래 의원도 뒤에는 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원래 되게 합리적인 분으로 내부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 한정희 의원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전 환경부 장관도 했었고 네네. 합리적이어서 오히려 이제 권리당원한테 좀 욕을 먹는 경향들이 다른 분들은 좀씩 있었죠. 예. 그런데도 이렇게 그런 분들을 중책에 맡겼다는 것은 당은 일단 제대로 돌아가게끔 일을 한다는 예. 거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 일하고 실제 굴러가야 되는 뭐 민생 파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을 하도록 하고 또 싸울 거는 잘 싸우는 사람들 민영배 예를 들어서 백혜련 그다음에 또 한 명 누구죠? 언론 최민희 의원? 최민희 예. 언론개혁 TF 놓고 그렇게 이제 본인의 구상대로는 사실은 적재적소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언론개혁 TF는 일단 뭐 정청래 의원이 예를 들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방송 3법이 이제 오늘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쭉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어느 정도 됐다. 그리고 나중에 뭐 징벌적 배상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그냥 갈 것 같고 그다음에 검찰개혁 TF 뭐 이런 것들도 추석 전에 하겠다. 예. 근데 너무 이렇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좀 부족한 점이 심정치 못한 점이 많았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과연 맞는가라는 얘기는 좀 안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대통령실과 제가 들은 대통령실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다 신중히. 예. 사실은 이번에 방송 3법도 예. 처음에 가기 전에 대통령실은 좀 더 이렇게 얘기를 더 논의를 더 숙성시켜 보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쭉 다 얘기를 들었는데 방송 3법에 관해서는 이전에는 이제 KBS가 이사가 15명이면 9명은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 네. 6명은 야당. 그 규정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 예전엔 그래도 수기가 여기서 됐는데 언제부턴가는 그냥 9명에서 다 밀어붙이면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대통령이 사장을 꽂는 자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게요.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근데 이게 최종이냐? 그러기에는 여러 또 비판이 디테일에서 있죠. 약간 예. 미숙한 부분이 있죠. 근데 최근에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나니까 이거는 개문발차로 이해를 해야 된다. 개문발차. 근데 이게 워낙 시작하고 이사진, 그렇죠. 고치겠다. 공영방송, KBS나 MBC, 예. EBS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완벽한 안으로 짜내려면 아예 시작을 못한다. 일단 이전보다 나은 안으로 시작한 다음에 네네. 나중에 또 다시 개정을 하든. 근데 저도 거기엔 동의해요. 네. 얼른 이게 빨리 장성철 수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게 있어가지고 국민의힘 이슈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김소연 변호사가 최고위원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광탈을 해버리셨어요. 당에서 컷오프를 했는데 좀 그 사이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좀 알아볼까요? 제가 그런 얘기 해가지고 당에서 위기감 느껴가지고 한 거예요. 제가 다 저한테 고마워야 된다니까요. 빠져나가는데. 큰 그림이셨군요. 김문수 지금 후보가 제가 예전에 경북도지사 나간다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포기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경북도지사 나갈 분들이
고마워해야 돼요, 저한테. 아.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김소연이 최고위원 당선돼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소연이 막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 이거 안 되지. 고민거리를 제가 던져준 거라니까요. 예. 저는 이게 제가 예측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오. 발표하는 측면도 있다. 그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정보등이네. 경우에도 그러면 좀 선제적으로 말씀하셨었는데 그분은 또 컷오프가 안 됐거든요. 솔직히 이제 김태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구청장, 우리 당 소속으로 구청장도 했었고 또 거기 당협위원장도 했었고 그러니까 컷오프 시키기는 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지 않았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또 사면됐고 음.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소연하고는 좀 다르죠. 아, 예전에 네. 뭐 그 플랜카드 막 달리문 영창으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큰 논란도 불러일으켰던 사람이고 네네. 명태균 씨 변호사를 역할을 하면서 대단히 해괴망측한 말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네 친구냐? 나한테 성쳐라! 막 이러면서 걔가 장식 유튜브에서 교수한테 반말을. 네. 어우. 성쳐라! 정신 차려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신 차렸어요. 김소연이 정신 차려고 그래. 예, 굉장히 놀라운 말 반전이 잘 있는 것 듣네. 같은데 그러면 역배팅의 아이콘 장성철이 꼽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컷오프 후보 누굽니까? 주진 후보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면? 그거는 아니고 예. 일단은 뭐 김문수, 장동영 워낙 높게 나오고 있고 예. 또한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표를 가져가는 측면이 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엔 그래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5대 5니까 아무래도 민심 네. 5에서 저번에 대선 경선할 때도 우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좀 나와서 4명 안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주진우 의원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좀 낮지 않냐. 그래서 지금 급비치를 하고 있긴 한데 예. 조금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막판 스퍼트를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같게 저도 보시는 거죠? 같게 봐요. 예. 그럼 얼른 이 사진을 해야 되니까 예. 넘어가시죠. 근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안 한 한동훈 전 대표가 근황을 알렸는데 락 페스티벌에 간 본인의 모습을 올렸거든요. 이 사진에 주는 의미, 사실 정치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해석해 주세요. 뿌러기 표정인데.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난 궁금한 게 누가 사진을 찍어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간 또 다른 누가 일행 같이 갔었어요? 남성분도 사진 찍힌 게 있긴 있던데. 아 그래요? 남성분이 같이 갔어요? 예, 근데 또 그분도 사진을 같이 찍었으니까 또 누가 찍어줬을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누가 찍어줬을까? 그 얘기는 예. 뭐예요? 근데 누가 인천에 찍어줬을까? 락 페스티벌을 갔다 왔는데 원래 음악도 예. 좋아하고 예.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본인의 이제 이미지죠. 젊다. 이때 쓴 얘기가 또 뭐 이때 가수 저 누군지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좋아하는 브로콜리 가수만 너마저 말씀하시는 아 그래? 건가요? 브로콜리요? 이번에는 아니고요. 네. 이제 과거에 브로콜리 과거. 너마저 유자차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래요? 또 그분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또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뭐 본인보다 더 나이가 있는 분들이 예. 저렇게 젊게 음악을 만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저런 걸 하는 거는 나는 이만큼 이렇게 젊고 역동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근데 전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이 지금 그 절체절명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계속 뭐 페이스북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또 라방을 하거나 이런 건 메시지 내지만 저는 늘 오프라인에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해야 된다. 예. 그런데 그런 모습은 좀 안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저것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지금 당이 걱정되면 몇몇 의원들 만나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사진이 나와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본인도 휴가라고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사실 뭐 계속 휴가긴 한데. 예. 근데 지금 당이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사실 좀 분위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메시지를 내긴 했어요. 윤어게인과 부정선거하는 후보들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데 실제로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대의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는 사실 계속 낸 거나 마찬가지죠. 한동훈 전 대표가 않다. 새롭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계속 국민의힘 그래도 좀 생각 있는 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자꾸 성명을 내라, 연대 성명을. 아무도 안 내더라고요. 왜 안 냅니까? 해봤자 뭐하냐. 그러니까 그런 포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맞아 그런 게 있었지라고 했는데 안 나와. 한 2주 동안 제가 여러 명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친한계 분들한테도 얘기하고. 근데 아무도 그런 걸 안 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다들 그래 어디까지 망가지나 지켜보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김문수 당선과 전환길의 연합으로 예. 무엇이 될 거지 끝까지 가보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투표율이 상당히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30% 내외 투표율이 낮을수록 김문수 후보한테 유리하죠. 유리한가요? 김문수 장동혁한테 유리하죠. 극단적인 지지자들만 예. 투표할 거니까. 어. 그러니까 좀 합리적이고 생각이 있는 상식적인 사람들은 찍을 사람이 없네. 거를 네. 타선이 없네.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냥 망가져라. 그러지 않을까? 포기한 상태 같아요. 지금. 8월 22일까지 딱히 흥행 포인트는 없이 더 바닥을 갈 것이다. 흥행 이렇게. 포인트는 전환길 씨죠. 막 전환길 씨가 이제 김재원도 욕하던데. 뭐 김문수 후보도 안 왔다고 네.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화풀이 하더라고요. 예. 계속 외곽에서 저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끊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제명시키거나 탈당시키거나 막 그래야 돼. 출당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송원석 비대위가 아직도 못해요. 네, 뭐 댓글창에도 논평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분에게 커피 쿠폰 10장 김은지 앵커님 이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이 아니시나요? 이게 보내주세요와 보내드리겠습니다. 엄청 큰 차이예요. 그래요? 네. 그럼 그분은 지금 커피 쿠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내드려요. 하늘님, 예, 이신데 장 소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논평할 가치가 없는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회의 제2당 심지어는 유력 야당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8월 5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변상욱 기자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